여러분,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쓰기 윤리에 대한 문제와 쓰기 윤리를 고려했을 때 윗글이나 보기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으라는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보고서의 내용과 목적, 그래프 사용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가는 갈래가 만화죠.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고 성구기와 희영이, 재혁이와 예지가 조사 보고서를 위해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가 드러납니다. 우리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보고서로 일단 우리 보고서 주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일치 문제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성국이가 인터넷에서 여러 개를 찾아서 짜깁기 했어. 자, 이렇게 짜깁기라는 거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쓰기 윤리가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출처가 땡땡땡 놀이집이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는 올바른 쓰기 윤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좀 다르네, 조금 고칠까? 라고 하면서 잘못된 쓰기 윤리가 드러나죠. 그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거야.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올바른 쓰기 윤리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설문조사 결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쓰기 윤리에 대한 표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겠죠? 올바르게 인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베껴 쓰면 안 되고 2개 이상의 글을 쪼개고 붙여서 자신이 쓴 글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는 관찰, 조사, 실험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면 안 되고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켜 언어 사용하기는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속합니다. 이 쓰기 윤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여러분들은 쓰기 윤리의 표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처 메모하며 자료 수집해야 되고 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하고 짜깁기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친구들이 쓴 보고서,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릿말에는 조사나 실험의 동기, 목적, 대상과 범위, 조사나 실험 방법 등을 제시했고요.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조사 목적임을 밝히며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조사를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조사 목적부터 갈게요. 자,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글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소제목이 붙어 글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 동기 먼저 보자면 이러한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어떠할지 궁금해져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조사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조사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사 목적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런 조사 방법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설문조사 있어요.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220명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나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나요? 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관련된 질문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 인식과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에 플러스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위 보고서에 사용된 조사 방법 2가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면담이나 답사가 아니라 설문조사와 자료조사가 사용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조사했음을 드러내고 있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실제로 조사하거나 실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요. 보고할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정리하고 작은 제목을 달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한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결과를 사진이나 그래프, 표, 그림 등으로 나타내며 같은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스마트폰 보유율,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스마트폰의 용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표와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결과를 제시한 방법이 문항별로 정리했고 수치가 높은 순으로 서술했고 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결과를 원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프의 사용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프를 사용하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표로 결과를 제시했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대 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했는데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원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했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설문 결과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니 꼭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종합 분석을 보자면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평일과 주말 사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 까닭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함을 밝히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방법을 보자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했고 신뢰할 만한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했으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둬야 되고요. 우리 마지막 매진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했던 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조사자의 당부가 나타나고 참고자료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를 밝히고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보기 전에 일단 목표 학습 한 번만 볼게요. 이거 다음 세 학생의 경험을 살펴보고 쓰기 윤리를 고려할 때 어떤 점이 문제인지 써보라는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알아놔야 됩니다. 진우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을 짜깁기하여 자기가 쓴 것처럼 속였다는 거. 소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꾸몄었다는 거. 그리고 선호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이 서술형 문제로 정말 자주 많이 출제되었으니 꼭 알아두는 거 잊지 말고, 앞에서도 봤지만 쓰기 윤리와 관련된 이 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쓰기의 과정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주제 정하기, 계획 세우기, 관찰, 조사, 실험하기, 자료 정리, 분석하기, 이 순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문제에 출제되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종류까지만 보자면 관찰 보고서, 조사 보고서, 답사 보고서, 실험 보고서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위에 본문은 조사 보고서였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특성만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고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고서란 어떤 목적을 갖고 실시한 관찰, 조사, 실험 등의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목적으로 쓴 글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정확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목적과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자세히 밝혀주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선 볼 문제는 8번 문제와 9번 문제입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팔 8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에는 관찰, 조사, 실험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것과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와 관련한 태도는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1번,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인용하기에 해당하며 4번은 예의를 지켜 언어 사용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의 쓰기 윤리 태도는 꼭 알아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9번 바로 가자면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우리 글에 짜깁기 하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짜깁기 자체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무조건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고요. 우리 2번, 3번, 4번, 5번은 적절한 유의점에 해당하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그래프 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일단 가가 뭔지 알려줄게요. 우리 가는 여기에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8.1%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그 까닭은 학업 문제, 신체적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친구 관계 문제, 기타 순이었다. 이게 가고 이 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나 원그래프를 활용하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로 값을 나타내면 설문 결과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에 관한 그래프이므로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은 파악할 수 없고요. 3번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에 관한 그래프이므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4번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는 학생은 68.1%나 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요. 5번 학업 문제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20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2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수치가 높은 순으로 서술하고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수치가 낮은 순서대로 정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설문조사 결과를 질문 문항에 따라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고요. 3번 원그래프를 사용하면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원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면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5번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수치를 비교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제시하면 수치를 비교하기 용이하다,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순서를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다, 원그래프를 이용하면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다 와 같은 각각의 그래프와 표의 장점을 알아두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4-1단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